안녕하세요. 어, 무릎 수술을 하고 지금 무릎 수술한 지 2주차 된, 그래서 내일 퇴원합니다. 내일 퇴원을 앞둔 지구별 시골지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 남동생이랑 우리 재수가 저번 주에 이제 병문안을 한번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빠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것도 남기면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정보가 되지 않겠냐고 해서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무릎 수술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총 3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그래서 분명히 그 무릎 관련해서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3번이나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정확히 저는 이제 2023년 4월 4일에 입원을 해서 4월 4일에 왼쪽 무릎 미세 천공술 관절경을 통해서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제 왼쪽 무릎에 했고요. 4월 4일 날 입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2주 뒤인 이제 내일이 4월 18일인데 딱 2주째 되는 날 내일 실밥을 풀고 이제 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조금 더 이제 걷지는 못합니다. 이게 발을 땅에 디디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총 6주 동안 수술 이후에 총 6주 동안은 최대한 걷지 않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이제 6주 뒤에 이제 정상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영상을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조건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 굉장히 강력한 말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강력하죠?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랑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면은 수술을 고려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그, 그, 굉장히 자극적인, 그 도입부로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은 무릎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3번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이번에 한 수술을 왼쪽 무릎은 처음입니다. 제 난생 처음이에요. 왼쪽 무릎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 무릎을 제가 2021년에 수술 한번 받고 그리고 2022년에 똑같은 오른쪽 무릎을 2번째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인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무릎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전부 다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 수술로 이제 그 제 무릎 수술을 이제 받은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같아요. 그 제가 처음으로 그 오른쪽 무릎을 왜 수술을 받게 됐는지, 왜 이 오른쪽 무릎을 처음에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링크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어려 보이는 친구가 뭐 때문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연골을 손상당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는지 좀 이제 내용을 아실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무릎 연골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그 당시에 그래서 외국에서 무릎 미세 천공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외국에서 그 저를 수술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세천공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찢겨져서 없어지거나 하여간 없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우리 무릎뼈가 이렇게 있을 텐데 무릎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골이 없어진 부위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구멍을 한 5개, 6개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 사이에서 뼈 안에 있던 골수가 나오겠죠? 그 골수로 이제 그 연골 손상된 골수가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아주 튼튼한 우리의 연골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이제 그 우리 골수로 만들어진 골수로 이제 새로운 연골막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갖고 있던 연골과 뼈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골수로 인위적으로 만든 그 막이랑은 확실히 그 강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오른쪽 무릎은 이번에 미세초공술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수명이 끝날지 모른다. 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재활을 통해 가지고 이 허벅지 이런 굉장히 많이 재활을 해서 단단하게 허벅지를 만들어서 근육으로 이제부터는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게 첫 번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연골이 인위적인 연골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네, 이게 언제 또 수술을 할지 모르는 연골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한 연골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재활해서 앞으로는 그 더 튼튼한 허벅지로 그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연골을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재활해서 근육을 키워라. 그게 첫 번째 당부였고요. 두 번째 우리 외국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오른쪽 무릎을 지금 이제 수술을 했고 앞으로 재활을 이제 거의 평생 하게 될 텐데 꾸준히 해야 돼. 그쵸? 한번 다치면 사실 평생 재활인 거죠. 꾸준히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왼쪽도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왼쪽도 소중하게 이미 오른쪽 연골을 다쳐봤으니 왼쪽도 굉장히 소중하게 잘 근육 단련하고 이렇게 무리 없게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수술하신 사실을 제 주변 지인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더라고요. 한쪽 무릎 다치면은 다른 한쪽도 로드가 걸려서 굉장히 큰 로드가 걸려가지고 다른 한쪽도 멀쩡하지 않을 거다. 한쪽 어깨가 다치면은 다른 어깨도 망가지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쪽을 못 쓰게 되면 한쪽이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각별하게 신중하게 그 멀쩡한 부분을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오른쪽 그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재수술까지 해서 오른쪽 무릎 2번 수술한 이후에 제가 잘 관리를 못했나 봐요.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많은 지금까지 무리가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왼쪽 무릎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물이 조금씩 차더라고요. 물이 조금씩 차고 부어오르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안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거죠. 보존적 치료라고 해가지고 주사라든지 아니면 약으로 우리가 물 차는 걸 말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이거나 그리고 또 스트레칭 잘해주고 또 근육 단련해주고 이런 걸로 보존적 치료로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고요. 그쵸? 그게 맞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환자 본인의 무릎 상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환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도 조금 물이 찼을 때 약도 먹으면서 그 물이 다시 말라지고 뭐 근육 운동도 잘 하고 뭐 그런 보존적 치료를 잘 했다라고 칩시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무릎은 계속 아파.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무릎은 계속 물이 차. 같은 증상이 계속 발현돼.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내 무릎의 상태는 달라진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어. 자꾸 그 증상이 물 차는 증상이나 이런 아픈 증상들이 반복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MRI 상으로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 왼쪽 무릎이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박리 형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연골이 틀어졌을 때 그냥 툭 틀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찢겨서 틀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덜렁덜렁거리는 경우도 있겠지. 다양한 그런 덜렁덜렁거리는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쵸?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가 딱 달랑달랑거리는 거였다 하더라고요. 달랑달랑거리는 거. 왼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은 완전 그때 뜯겨졌었고 그때 제가 하이킹 하면서 뜯겨졌었던 거고 왼쪽 무릎은 언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달랑달랑 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멀쩡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물이 훅 차고 또 멀쩡할 때가 있고 또 물이 훅 찰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연골막이 덜렁덜렁 거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덜렁덜렁거리는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그 덜렁덜렁 거리는 게 그거를 이제 MRI상으로 이제 찍었을 때 그 덜렁덜렁 거리는 게 제대로 만약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왜냐면 덜렁덜렁 거린다는 거는 이제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덜렁덜렁 거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스스로도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환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나는 거지? 왜 상태가 점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왜 변함없이 이 사람은 계속 물이 차고 아프다고 하고 뭐 그렇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아 이거 평소와 다른데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 느끼는 시점이 환자분이 빨리 그때 딱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는 제가 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봐야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100명은 아마도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좀 더 상위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 의사 선생님도 그랬고요. 근데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모른 채 보존적 치료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은 무릎을 연골이 이제 저와 같이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픈 거는 뭐 10중 8구는 연골 손상이겠죠. 뭐 그 외에도 다른 게 있겠지만은 연골이 손상이 됐어요. 연골이 손상이 됐는데 그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경우에는 3번 다 수술이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근데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연골이었어. 근데 그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연골이었는데 여기에다 대고 보존적 치료만 3개월, 5개월, 6개월, 1년 해봐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된 크기가 컸을 때. 그럴 때는 빨리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연골이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 덜렁덜렁 거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뜯겨지면 사실은 뜯겨졌으면은 MRI 찍어야지. MRI 찍고 의사 선생님이 바로 판단하신 다음에 빨리 상위 수술을 이렇게 시키셔야죠. 사실은 그쵸? 완전히 뜯겨져가지고 계속 갈리는 상태라고 하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그 프로토콜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환자가 오면은 MRI를 찍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씩 기간을 갖고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려고 다들 하시니까. 근데 환자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내 연골이 그냥 이게 물 차는 현상이 일반적인 물 차는 현상과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게 사실은 한 번 하면 없어져고 내가 조심해서 했는데도 아주 미세하고 아주 조그만한 그런 걸로 물차. 물이 차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근력 운동도 못해. 아파가지고. 근력 운동 못하니까 근육은 줄어. 근육이 줄으니까 더 무릎은 부담이 가.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골반, 엉덩이, 허벅지, 뭐 복부, 근육까지 막 다 흐트러져.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제 퇴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오른쪽 무릎 진짜 오른쪽 무릎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아니
뭐 이거 그러니까 MRI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 MRI를 찍고 나서 내 무릎에 연골에 손상이 갔다거나 이상한 조짐이 보여. 그러면은 보였어. 그러면은 상급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한 보존적 치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급병원에 가셔서 상급병원에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옵션까지 고려한 상황에서 다양한 지금 내 무릎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는 동네 정형외과 그런 수술은 하지 않는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보존적 치료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는 수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딱히 그냥 뭐 계속 보존적 치료 좀 더 지켜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 상태가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쵸?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보더라도 큰 병원 가서 지켜보세요. 네. 어쨌든 거기에서는 수술까지 고려한 옵션으로 의사 선생님이 다양한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한 병원만 가면 안 된다.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어디가 아플 때, 뭐 비단 무릎뿐만이 아니고 연골뿐만이 아니고 어디가 아플 때 다양한 곳에 가서 좀 여러 군데에서 좀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결정을 해라.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의사분들도 그럼 조언을 하시죠. 나 말고도 다른 진료도 한번 좀 받아보시라고.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여간 뭐 결론은 뭐 이런저런 말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내 몸에 대해서는, 내 아픔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해봤지만 내 무릎이 딱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은 내 연골에 아니면 어쩌면 관절경으로만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MRI로 다 보이는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관절경으로 봐야 정확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까? 조지아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조지아에서 이제 이 오른쪽 무릎 수술을 처음으로 받았었는데 조지아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MRI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 뭐 약간 협착 뭐 이렇게 약간 트어진 부분, 그 부분만 정리만 해도 될 수도 있다. MRI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세천공술까지는 안 할 수도 있다. MRI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게, 혹시 근데 관절경으로 들어봤을 때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 관절경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그 찢어진 부위라든지 이런 게 좀 손상 상태가 심하면은, 그러면 그때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크로 프랙처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겠다. 그거 괜찮느냐? 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낫게 해달라.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관절경으로 봐보니까 그 상태인 거예요. 미세천공술을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미세천공술을 한 겁니다. 이번 왼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쪽도 MRI를 찍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MRI로 봤을 때 이게 보존적 치료를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반반의 마음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상태가 이거 지금 이번에 포항 갔다 오면서 너무 지금 부어있다.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부은 적이 없는데 완전 지금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좀 큰 손상이 간 것 같습니다.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말하다가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다. 내 무릎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만약에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뭐 경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수술까지, 보존적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고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급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다양한 옵션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왼쪽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쪽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MRI 상으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하는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관절경으로 한번 관절경 수술하고, 그때 이제 정말 상황이 들여다봐서 내부가 심각하면은 미세천공술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덜렁덜렁 박리 현상이 발생해. 박리로 이렇게 박리가 돼 있다고. 연골이 박리. 네. 그래서 그거 잘라내시고 미세천공술 탁탁탁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 그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만 하는 그런 수술이었다고 하면은 관절경 수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입원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두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걸으면 좋고,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무릎 연골 수술 3번 이제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제 모든 것이 점차적 하나씩 회복될 수 있으니,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옵션을 봐야 되고, 그 많은 옵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 단지 보존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수술까지 가능한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진단과 컨설팅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은 좀 더 여러분의 그 회복과 그러니까 회복이 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첫 번째, 왜 여러분 수술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연골 수술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좀 이렇게 강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손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존적 치료하시면 되는데, 손상 심하신 분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잘 재활해서 꼭 다들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재활 한번 무릎 수술 한번 이런 수술하면은 평생 재활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근력 운동, 그것도 단계별로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왕 영상 찍은 거, 제가 무릎 수술 3번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무릎 수술 환자가 입원 중에 조금 뭐랄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수월하게 재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도구가 있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네, 감사합니다. 빨리 다들 회복하세요. 네.